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님 모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또 뭐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등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바쁘신데 요즘 좀 힘드시죠? 요즘 많이 힘듭니다. 눈꽃 쓸 새가 없습니다. 예. 네. 하여튼 오늘 뭐 그렇게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네. 저희 하여튼 출연해 주셔서 너무 아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뭐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 그 내란에 참여했던 그 주요 인사들의 기존의 어떤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든가 국회에서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허물기 위해서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국회에서 만나고 계신데 민주당의 글쎄요 좀 뭐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어떤 이전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뭐 친명계와 이른바 비명계의 어떤 갈등 그런 부분을 봉합하고 이른바 어떤 포용의 길로 가는 그런 행보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우선 먼저 윤석열이 2월 6일 6차 헌재 변론에서 처음으로 그 탄핵 공작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종근과 홍장원,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던 두 사람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면서 민주당이 마치 자기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거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원래 그 내란 국조특위가 오늘 활동을 종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시 연장을 한 거죠. 15일 연장했습니다. 15일 연장을 해가지고 두 차례 청문회를 하고 오늘 136명의 증인을 이렇게 확정을 지은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 신청에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퇴장을 했고 굉장히 또 좀 소란스러웠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그 707 단장 김태현인가요? 그 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이제 거부를 했고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나시죠? 12월 6일인가요? 그때 어떤 특임 단장이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울면서 얘기한 피는 딱 딸막한데 그렇죠. 그 용산의 그 국방부 청사 앞에서 울면서 얘기한 자기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야기를 한 그러면서 거죠. 이제 부하들에게 묻지 말아달라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용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팀 단장.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 나와서 우리 내란 국정조사에 나와서 증인으로 또 일관된 증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이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마지막에 그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이 맞겠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성일종 국힘당 의원이 김태형 특임 단장을 자기가 따로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뭐 받아쓰게 했다 뭐 어땠다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김태현 특임 단장을 증인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는데 이 의도는 빤하거든요. 이 청문회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현을 뭐 어땠는지 저땠는지 이것으로만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예.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정일종 국방위원장입니다. 예. 국방위원장이에요. 예. 국방위원장은 우리 현역 군인들한테 얼마나 큰 인사와 관련된 예.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따로 불렀어요. 예. 따로 불러서 뭐 누가 보자고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불렀어요. 예. 그리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내세운다. 예. 그럼 그 형사재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형사재판에서 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사가 네. 따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 다음에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면은 어떤 판사가 들어줍니까? 예. 이것은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국방위원장이 좀 그러면 국방위에서 해라, 국방위에서. 예. 이것은 두 번의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을 따로 불러서 어떻게 만들고 이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위증을 교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예. 그런 난장판 청문회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측면으로 김태현을 비롯해서 헌재에서 나온 증인은 모두 다 여기서 안 했습니다. 예. 헌재에서 나간 증인들은 여기서 모두 다 안 했습니다. 예. 예. 그게 쟁점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일을 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기존에 안 나왔던 사람들에다가 기존에 나왔지만 말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안 불렀습니다. 이제 예. 불러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핵심은 뭐냐면 그들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곽종군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 예. 이진우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 예. 이 명령을 받은 그 실무자급들을 불렀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명령을 수행한 거고 그리고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증언 거부도 실은 별로 하지 않을 것이며 예. 그리고 이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자기가 책임질 거는 있으면 책임지고 책임질 것이 없으면은 그냥 명령 받은 대로 했는데 이랬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김태현 단장, 네. 이 일련의 어떤 진술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말씀하셨듯이 계엄 직후에 자기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울면서, 윤석열이 군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군이 이용을 당했다라고 울면서 사실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그 기자회견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 입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된다.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곽정군 사령관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인원을 포박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정조사 국회에 나와서도 똑같은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2월 6일 날 헌재에 가가지고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은 못 들었다. 그 대신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곽종군 사령관이 사정하듯이 자기한테 했다. 결국 그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이 들어가면은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진술을 바꿨어요. 바꿨고 2월 10일 날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는 곽종군 사령관한테 직접 이야기를 못 들었지만은 부대원들한테 들었다.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또 검찰에서는 진술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김태현 단장이 약간 이렇게 뉘앙스를 약간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사실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탄핵 심판에 출석해가지고 김태현 단장이 뭐라 그랬냐면 변호사와 상의하니까 의회의 의결만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것만 끌어내는 것만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자기를 위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탄핵 심판 와서 입장이 바뀐 겁니다. 거기에서 출동한 것을 명령받고 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에서 직접 끌어내는 행동들 그런 것들만 안 했다고 하면 된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더라. 라고 조언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케이블 타이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국회 문을 잠그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또 하나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게, 그 박종근 사령관을 박범계 의원이 회유를 했다. 박범계 의원, 김병주 의원, 부승찬 의원, 이런, 그 김병주 의원하고 뭐 이제 부승찬 의원은 이제 군 출신이고, 이제 박범계 의원은 이제 법조인 출신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를 했다라고 지금 김태현 단장하고 박종근 사령관을 회유를 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곽종근 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일단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 그래서요. 솔직히 비아폰 까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비아폰이고, 그렇죠. 비아폰 서버를 까면은 모든 게 나옵니다. 내란에 블랙박스가 비아폰인데 왜 이걸 막습니까? 그렇죠. 이거 까면 거기 다 나옵니다. 예.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까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지금 국정원장도 자기 핸드폰도 지금 제출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핸드폰 다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그 증언 보니까 그날 그 당일에 뭐 국힘당 의원들하고 막 통화한 거 이런 거 지금 통신조회 하니까 다 나와 있더만요. 예. 그 내용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도 다 나왔습니다.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조회에서 다 나왔어요. 아니,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하고 계엄 당일에 대통령의 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그게 이제 야당 측의 질의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네. 지금 그래서 검찰 고생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를 우리가 미진하다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검찰은 틀을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군인과 경찰 거기만 딱 잡고 그 외에 넓히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모를 밝히려고 하는 느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확보해야 되는데, 증거로 확보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핸드폰에 있습니다. 특히 비아폰에 있습니다. 비아폰 압수수색을 지금 누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경호처, 그렇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거부하고 있는 거고,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 증거인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박종근과 같은 경우는 특전사령관입니다. 특전사령관이 야당 의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떻게 회유가 됩니까? 없는 사실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오히려 이랬을 수는 있겠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유입니까? 진실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 회유입니까? 오히려 지금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위원장이 707 특임 단장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걸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공개된 것도 아닌 것도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제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하여튼 뭐 성일종 하여튼 국방위원장의 어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 김병주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그 명백한 그 명예훼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병주 의원이 제발 국회 밖에서 얘기를 해라. 고발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면책 특권 뒤에서 지금 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사실상 뭐 그렇죠. 이 여당 집권 여당의 국방위원장이 대령을 몰래 비공개로 소환을 해가지고 압력을 넣으면은 사실 이 김태현 단장이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왔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또 진술을 뒤집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아니, 거고. 우리가 형사재판 할 때 한번 보세요. 형사재판에 어떤 증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검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다시 불러가지고 막 조지고 그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면 이게 맞습니까? 이것을 허용해주는 넉나간 판사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현재 8차, 현재로서는 그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 윤석열 측에서 또 추가로 뭐 한덕수 총리니 또 홍장원 국장인 1차장이니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지금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정원장이 홍정원 차장의 기존의 어떤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가 현재 탄핵 심판에서의 증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막 흔들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메모를 작성한 데가 그 국정원 청사 앞에 뭐 그런 빈 공간이 아니고 사무실에 있었다 그 시간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근거를 들면서 마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본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헬기가 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군인이 출동했고요. 네.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고요. 네. 그 사이에 방어하기,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그렇죠. 행동이. 그렇죠. 그 문을 보좌관들이 스크림을 끼고 막았고요. 예.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모두 다 넘어왔고요. 예.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 대부분은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 행위들이 진실입니다. 예.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이런 부분들의 세세한 차이들입니다. 예. 이거는 큰 틀에서 위헌이고, 예. 그리고 그 위헌의 내용이 뭐냐면 포고령에 있는 겁니다. 예. 포고령에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이것이 포고령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피소추인 예. 대통령 쪽에서 이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막 흔들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 사안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고문을 통해서 HID까지 이용해서 고문을 통해서 선관위가 부정선거했다는 것을 명분 삼아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놓고 일부 정적들을 없애고 그리고 자기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찍어내는 범주란을 찍어내는 이렇게 해서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 이것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딱 증거로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누구를 잡으라고 했다 어땠다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차적입니다. 다만 그 우리가 형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이 계속 바뀌어 나갔을 때에는 예. 최초의 말 예. 이것의 신빙성이 예. 가장 높다는 것이 우리 수사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최초의 말 그리고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했던 그렇죠. 그리고 가장 기억이 생생할 그 무렵의 진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확실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네. 오염되지 않은.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 그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걸 통해서 지금 그 탄핵 심판을 흔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민변도 의원님이 활동하고 계신 내란 국조특위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일단 지금까지 그 45일 동안 그 세 차례의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에 두 차례의 기관 보고 좀 뭐 성과라고 그럴까요? 하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그러니까요. 해주시면은. 내란 국정조사를 지금 현역 300명 중에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예. 이번에 해본 사람이 예. 전부예요. 내란 예. 국정조사는 예.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주목도가 높아야 되는데 예. 그 사이에 현재 탄핵 심판이 그렇죠. 있어서 예. 예. 실은 여기에서의 이제 직접적인 윤석열 피소추인의 예. 발언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 주목도가 그만큼은 아닌 조금은 예. 낮아졌다라는 예. 측면들이 있고 예. 또 주요한 사람들이 다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새롭게 찾아내는 것들도 있었지만 헌재랑 밸런스를 맞추면서 예. 헌재에서 대통령의 말들과 여기에서의 말들의 다른 것들을 다 타내가는 예.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는 줬는지 안 줬는지 오락가락하다. 예. 이렇다가 헌재에 와서는 예. 안 줬다라고 했습니다. 예. 쪽지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예. 쪽집니까? 예. 이제 지시문서. 그렇죠. 지시문서를 안 줬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저희가 최상복 대행을 불렀습니다. 예. 받았다. 예. 명백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예. 세세하게 우리가 예. 방어하면서 진실을 찾아 나갔다라는 예.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런 예. 부족한 점이 좀 예. 있었는데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대장들을 부르다 보니까 예. 대장들은 자기가 큰 죄를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큰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예. 많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뭐 그것은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법상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 대장들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못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름 연장이 됐고 두 차례 이제 추가 청문회가 21일, 25일로 잡혔고 여기서는 이제 사령관들, 지휘관들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급, 네. 실무자급 뭐 대령, 뭐 중령, 예.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소환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기존의 이제 주요 증인들의 어떤 진술의 맹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실제로 움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밟으시겠다는 네. 거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뭐 윤석열이라든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주요 증인들이 다 출석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안규백 국조특위위원장께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하겠다.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고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동행명령장을 바꿔서 안 나오면 국회 모독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오늘 이제 그 의결을 했어야 됩니다. 예. 오늘 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예. 오늘 그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예. 국힘당이 나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못했고 예. 다음 전체회의 때 뭐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예. 그러면은 하여튼 내란 국조특위는 2월 28일 완전 종료가 되고 이제 보고서 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만약에 미진하면은 또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이거는 건가요? 뭐 실은 법상으로는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예. 국회 본회의로 또 예. 연장할 수는 있고 예. 그리고 뭐 앞에 사례를 보면 뭐 2회까지도 연장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해봐야지 알겠다. 예. 제가 뭐 마무리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새로운 또 부분이 어디냐면 예. 수사 기록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예. 재판이 시작되면은 수사 기록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들이 나오면 또 다른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뭐 헌재 심판에서도 예. 그 국정원장이 그렇게 통화했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경찰의 예. 통신 조회 기록에 보니까 그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거 방송 보고 처음 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국조에 와가지고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네, 맞지 않네? 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였나요? 통신조회 내용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헌재에서 대리인이 신문 과정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확보한 자료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는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그걸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걸 받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보름 동안에 지금 연장된 내란 국조특위 활동에서 조금 더 정확한 윤석열의 어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지금까지 어떤 뭐 거짓말한 부분들, 또 윤석열을 또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뭐 변호인들 그 주변에서 또 거짓말을 하면서 실체를 숨기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제가 추가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군인과 경찰만 대체로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군대와 경찰만 동원했을까? 이것의 설계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설계자에는 본인의 친정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 지금까지 그 윤석열과 윤석열 배우자를 그렇게 옹해왔던, 결사옹해왔던 그 검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은 검찰 독재국가라고 얘기하는 것만 할 정도로 검찰이 그렇게 강고하게 있는데 여기는 아무런 롤이 없었을까요? 이 부분들의 단초들은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자기가 다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 검사 이 2명에 제가 제보가 있다 해도 없습니다. 조사도 저한테 명단도 안 받아요.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을 할 때에는 항상 돈이 듭니다. 그래서 5.18이라든지 5.17 때 이때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은행에 탱크가 진주했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파견돼 가지고 거기에서 다 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F4 모임과 기재부 모임과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한 3가지 지시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BB 조속히 마련하라는 거 같고 국회 임금을 끊으라는 거하고 4번째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 항목이에요. 24년 12월 3일 날 어떻게 예비비 항목을 해가지고 조속히 마련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25년에나 할 수 있는 거, 1년 뒤에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그림은 뭘까? 이것은 자금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방식이 있어요.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에 일시 차입을 합니다. 그것이 예산을 한도를 정해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라는 그게 있어요. 우리 마이너스 통장처럼 50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용 총재한테 물어봤잖아요. 12월 3일 날 당일날 얼마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까? 기재부에서. 공문 하나만 보내면 빌릴 수 있는 게 50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였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 또 하나는 이 내란으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이 우리의 경제적 손실, 신용의 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뭐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연속 뭐 재작년은 50 몇 조였고 작년에는 보니까 30조 8천억 패스펑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뭐 윤석열 정부에서 뭐 경제 운영을 엉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역대 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최악의 그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기사를 몇 번 썼는데 보니까 기재부에서 뭐 수십 조씩 하는 에서 이렇게 차입을 해가지고 메꾸더라고요. 메꿨다가 또 갖고 메꿨다가 갖고. 작년에 287조인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빌렸다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의 맛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그걸 사실 의심을 했거든요. 그 ABB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뭐 5.17, 5.18 때 한은에 탱크를 진주시켜야 그때는 군인들을 강제로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듯이 충분히 기재부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최상목 그 대행과 이창용 총재는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내란을 막았습니까? 그렇죠. 친위 쿠데타도 못 막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쿠데타 성공해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안 줬을 겁니까? 내란도 거부 못 했는데 어떻게 돈 달라는 걸 거부합니까? 하여튼 그거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란 일반 특검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최상목 대행도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은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